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 너무 많이 바쁘셨죠? 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아주 많이 바빴습니다. 어, 이번에 이제 유료로 해서 강의를 하는데, 예, 여러분한테 어쨌든 더 많은 도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영어 문장에 대해서 정말 다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이번 한 달 마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 이번 달에는 그 제가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할 거예요. 정신분석학이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소개를 했지만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오해하는 부분을 다 없애고 정말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게 핵심이 뭔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포레스트 검프가 정신분석학에 어떻게 보면 좋은 문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문장들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성공학 NLP를 좀 알려드릴 텐데요. 성공학 서적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세요. 지금 대부분에 나오는 책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건지, 또 뭐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건지,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월급을 더 많이 받을 건지, 아니면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궁금해하고 그 방법을 알고 싶어요. 그 성공학의 핵심이 NLP예요. NLP라고 하는 학문인데 간단히 이야기해서 N자는 신경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L자는 언어라는 뜻이고요. P자는 프로그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예요. 근데 이게 성공학의 이론적인 기반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 성공한 사람을 모방이라는 거예요. 네가 성공의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음악가라고 하면 바하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음악을 쓰게 됐는지 그걸 모방한 삶을 이제 성공의 모델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현대인에게 성공하는 가장 쉬운 길을 안내해 주는 게 NLP라고 하는 학문이고요. 이 NLP의 핵심에 뭐가 있어요? 언어가 있어요. 이 언어가 우리의 정신이라든지 의식을 지배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해야 한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한다. 뭐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부족한 뭐 상황 이런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성공할 수 있는 언어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어떤 성공의 길이 있는지, 길은 많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걸 탐색해 가는 게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고 NLP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LP 첫 번째 문장이 NLP와 많은 관련이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예, 일단 이거 잠시만 설명해요. 예, 그 NLP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싶으실 텐데요. 토니 로빈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책에 요즘은 돈의 법칙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이 한 권을 읽으면 NLP가 뭔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도 아주 재밌게 잘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뭐 성공의 법칙인데 그걸 이제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라고 구체화시킨 거죠. 예. 클래스 카드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예. 자, 클래스 카드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예. 대사를 한번 Hello, 따라해보시죠. my name is Forrest. Forrest Gump. 한 번씩 따라해보십시오. 예. Hello, my name is Forrest. Forrest Gump. 예. Hello, my name is Forrest. Forrest Gump. 예. 그 다음 것도 한번 해보시죠. Do you want a chocolate? Do you want a chocolate? chocolate? 예. Do you want a chocolate? 예. Do you want Do a you want a chocolate? chocolate? 예. 그 다음에 I could eat 1.5 million of these. I could eat I could eat 1.5 million of these. I could eat 1.5 million of these. 예. I could eat 1.5 million of these. I could eat 1 million I could eat 1.5 million of these. 예. 그 I 다음 것도 could 한번 eat 1 해보십시오. million and My mama always said, life was like a box of chocolates. 네. My mama always said, life was like a box of chocolates. Life was like a box of chocolates. My mama always said life was like a You box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You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You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You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네. You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You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You never know what You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예. you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되죠. 네. 이거. 예, 이제 오늘의 학습 목표, 조동사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동사 중에서 will과 can, might, shall, should, must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저희가 배운 것은 will을 배웠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can을 배우게 될 텐데요. 일단 조동사가 전체적으로 무엇인지 제가 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what이라고 하는 것의 용법을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이 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의문사, 그냥 의문사가 있고, 이게 의문사이면서 접속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그냥 관계대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3가지는 반드시 구별을 하셔야 되고, 특히 이것의 용법을 아셔야 돼요. 이 용법은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문사가 됐든 의문사 플러스 접속사가 됐든 관계대명사가 됐든 그거는 이제 하나의 문장 구조에서 하는 역할이 다름이고요.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쓰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시면 이런 you know what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네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네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야, 중요한 거 하나 이야기할게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보시면 get의 용법. get의 용법은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 훈련을 해야 돼요. 반복 훈련을 하셔서 이게 아주 그냥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익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You don't ask, you don't get이란 말을 써요. You don't ask, 네가 요구하지 않으면 you don't get, 너는 네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한다. 즉 네가 누려야 될 휴가도 못 가고, 네가 누려야 될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네가 누려야 될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다라는 말로 you don't get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you don't ask, you don't get, 이거 하나만 해도 get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가 생기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get이 당연히 있어야 될 상태에 있다. 당연히 받아야 될 대우를 받다. 이런 것들이 다 get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you don't ask, you don't get. 이제 이게 get이 아무 뒤에 없어도 이게 의미가 미국 사람들은 바로바로 들어오는구나. 이런 의미로만 미국 사람은 get을 써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죠? It's getting warmer. 이때 get이 자연현상은 여러가지 변화되는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당연히 이제 여름이 되면 당연히 더워지게 되죠. 이렇게 자연현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get으로 표현한다는 거. 오늘 그래 이 학습 목표를 좀 잘 이루어 봅시다. 특히 조동사에 대해서 오늘 완벽하게 이해하는 날로 삼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what을 먼저 설명하고요. 조동사를 좀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여기 보시면 You never know what's going to get. 이건 실은 정말 어려운 문장이에요. 이 get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무엇을 받아야 될지, 무엇을 갖게 될지, 받다, 갖다, 이런 의미로 우리말로는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은 이제 인생에서 살면서 자기가 노력하잖아요. 그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을 당연히 누려야 될 보답, 보상 같은 게 있죠. 네? 또 지위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받는 게 get이에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get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You never know what's going to get. 네가 어디에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지위까지 올라갈지,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복합적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what을 보시면, 여기 what은 You never know라고 하는 문장하고 You're gonna get이라고 하는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 역할도 하면서 의문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문법에서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간접 의문문이 됐을 때 이 what은 의문사이면서 접속사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접속사는 동사와 동사를 연결해 주는 말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정확히 구분해 두시고요. 그래서 의문사 what은 What are you doing as처럼 무엇이라고 한 번 번역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한 번 번역하면 끝인 경우예요. 그러나 what이 위 문장처럼 무엇을 이라고 하고 한 번 하고요. 할지로 두 번 번역돼요. 무엇과 할지 두 번 해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what은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접속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영어에서 한 단어가 문장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경우, 자,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두 가지. 이걸 갖다가 우리는 관계사라고 해요. 그래서 what은 관계대명사 역할까지, 따라서 자연적으로 관계대명사 역할까지 떠맡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으로 번역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what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단순 의문사로 그냥 무엇이라는 뜻으로 한 번 번역되고요. 한 번 번역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문사하면서 동시에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두 번 번역되죠. 그 다음에 이것과 비슷한 게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면서 두 번 번역되는 이런 용법이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것으로 번역됩니다. 이게 하는 한 번, 그 다음에 것 두 번이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캔과 쿠드를 이해하기 위한 예문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자, 조동사 한번 가봅시다. 조동사는 조자가 돕다라는 뜻이고 동사를 돕는다라고 했는데, 돕는데 어떤 방식으로 돕는지, 어떻게 돕느냐가 중요해요. 자, 어떻게 돕냐 하면 무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동사를 합법 조동사라고 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분위기를 표현해요. 뭐 분위기, 기분, 생각, 느낌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로 조동사를 modal auxiliary라고 하죠. 이게 조동사예요. modal이 mood에서 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영어는 이 조동사를 통해서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다고 했죠. 자, 단순히 이게 내 생각이다, 내가 알고 있는 생각, 다시 말해서 당신이 모르는 생각은 뭐가 나타내요? 비동사가 나타내요.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우리 생각을 해봐요. 비동사는 조동사를 다 표현할 수 있겠죠. 조금만 이 말을 조금만 더 붙이면 비동사로 조동사를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조동사는 실은 비동사의 자식 같은 애죠. 비동사의 표현력을 더 개발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조동사예요. 예를 들어서 can이 뭐로 바뀔 수 있어요? be able to 이런 걸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should 해야 한다가 not be supposed to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비동사와 조동사는 웬만하면 싸우지 않아요. 웬만하면 싸우지 않고요. 조동사는 일반 동사처럼 비동사한테 덤비지도 않아요. 그래서 비동사와 조동사는 공통점이 많은데 일반 동사는 공통점이 없다. 그거 아시고요. 지금 중요한 건 조동사가 생각을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생각. 말하는 사람이 생각을 표현하는데 그 생각을 표현하는 틀이 정해져 있어요. 자, 생각인데 will은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will을 써요. 그래서 상식이라고 지난번에 쉬운 말로 뭐라고 했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I'll be 20 next Friday. 다음 주 금요일에 내가 20살이 됩니다. 여기 특별한 일이 여기서는 뭐였어요? 죽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그죠? 가장 특별한 일이 죽는 거잖아요. 죽지 않으면 뭐 20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상식에 기반해서 이야기할 때 하는 게 will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한 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이라고 제가 했어요. 그 다음에 can이 있어요. can은 할 수 있다라고 번역되는 것 외에는, 자, 지금 will이 미래로 번역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can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다 알잖아요. can이 할 수 있다라고 번역되기가 어려울 때, 이때는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생각에 동의해 줄 거다. 여기 첫 번째 문장 보면 이곳이 너무나 멋있는 곳이야. 우리, 즉 상대방에게 우리라고 했죠. 오늘 여기에서 머물자. 우리 여기서 오늘 머물자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let's로 바꾸면 되죠. Let's stay here today. 그래서 여기 can은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는 말이에요. 다시 써드릴게요. We can stay를 갖다가 뭐로 바꾸면 돼요? Let's stay로 바꾸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can은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할 때 상대방도 동의해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쓰는 게 can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볍게 명령하는 게 있어요. Can you open the door? 문 좀 열어줄래요? 이것도 can을 쓰잖아요. 상대방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말이에요. 상대방이 문을 열어줄 거라고 동의하고 이야기할 때는 Can you open the door? 예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상식에 기반해 가지고 Will you open the door? 하면 여기서는 상식에 기반하니까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당신이 아프거나 또는 이 문을 못 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둘 다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will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입장을 더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can you보다 훨씬 더 공손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may가 있는데요. may는 비동사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로지 내 생각이다. 오로지 내 생각이다. 상대방의 생각도 아니고 상식에 기반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다 할 때 비동사를 써요. 매를 써요. 죄송합니다. 비동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should가 있어요. should는 나는 말하는 사람은 책 보면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이고 상대방은 아직 몰라요. 이럴 때 쓰는 게 should예요. 그래서 should It should rain tonight. 이때 should 쓰잖아요. 이때 내일 오늘 밤에 비가 와야 한다? 아니에요. 오늘 밤에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왜 should를 썼어요? 이 말을 하는 나는 그렇게 책 보니까 알 수 있어요. 딱 보니까 하늘 보니까 오늘 밤에 비 올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모르시겠지만 오늘 밤에 분명히 비가 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t should rain tonight. 자, 그래서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 will, can, may, should.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조동사 마무리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조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이 있는데요. 자, 현재형은 내 생각한 대로 지금 내가 will을 썼으면 상식으로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can은 동의를 구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may는 오로지 내 생각이다. should는 나는 바로 알 수 있는데 당신은 모르겠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조동사의 현재형을 쓰게 되면 행동을 촉구해요. 과거형은 행동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에 can you open the door 대신에 여기 보십시오. could you open the door 하면 무슨 말이 돼요? 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행동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뜻이 돼요. 당신이 문을 열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지만 그렇게 행동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라는 게 could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공손한 말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들 그 양반들 하는 말이 되는 거죠. will유도 마찬가지죠. 우주라고 해서 뭐 이거 우주를 갖다가 발음하면 우자라고 하면 돼요. 우자 open the door, 우자 open the door, 우자 open the door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실제 발음은 우자 open the door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을 뭐 상식적으로 봐서 당신이 진짜 아프지 않고 뭐 문제가 없으면 열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would를 쓰면 그걸 촉구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행동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조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의 핵심은 뭐라고요? 행동을 해 달라고 하면 현재형, 행동을 해 달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고 오로지 내 생각일 따릅니다 라고 하면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게 조동사의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자, 나머지는 뭐예요? will은 할 것이다. can은 할 수 있다. may는 뭐뭐 해도 좋다. should는 해야 된다. 그거 외에 수없이 많은 조동사 용법이 있는데 이거 하나로 끝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서 조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을 같이 공부하자고 했어요. 마지막 단계죠. 보세요. 이 예문으로 다시 들어갑시다.
여기 보면 This is wonderful place. We can stay here tonight. 오늘 여기서 머물자라고 했죠. 그런데 This is a wonderful place. 이곳은 너무 멋있는 곳이에요. We could를 썼죠. could는 지금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내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예. 행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히 여기서 머물자. 야, 이곳이 너무 좋아.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해되시죠? 자, 오로지 마음이에요. 오로지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가정법 있죠? 네, 가정법. 가정법은 현실하고 아무 상관없는 오로지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에 뭘 쓴다고요?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오로지 현실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생각을 표현할 따름이기 때문에 가정법이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게 됩니다. 자, 그 밑에 문장 다시 보시죠. It is nice day. 오늘 참 날씨가 좋습니다. nice는 이제 새로우면서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he is nice. 그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할 때 nice가 우리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도 잘 대해주는 거, 그럴 때 nice라고 해요. 우리 nice guy 들어봤죠? 그 nice guy라고 하는 말 들어봤을 텐데요. 또 nice to meet you,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 때 nice를 쓰는 이유가 새로우면서 좋다는 뜻으로 nice를 쓴다는 거. 그래서 nice의 n자가 new로 생각하시면 되죠. 예, n자를 뭐로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예, new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처음 만났는데 잘해줄 때 다 nice를 쓰는구나. 그래서 it's a nice day 하면 이런 좋은 날이 이제 처음 이제 우리에게 온 거죠. 날씨가 참 좋아졌네요.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we can go for work. 산책 가요. 산책 갑시다. 동의를 구하면서,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자기 생각을 표현했죠. 그런데 이거는 상대방이 동의할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행동으로 옮기자는 뜻이죠. 그래서 산책하러 가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It is a nice day. 요즘 보기 드물게 좋은 날이에요. I could stay here all night. 하루 종일 여기 머물러도 좋겠어요. 그러나 Unfortunately, I have to go. 지금 떠나야 됩니다. 여기 could. 이거는 상대방도 동의할 만큼 좋은 날이라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의 생각, 감정을 표현한 거죠. 자, 여기 제가 생각, 감정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나중에 영어의 감정표현법, 지난번에 비동사하고 have 동사 가지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 영어의 감정표현법으로 조동사를 다 쓴다는 거. 왜? 조동사가 내 생각,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을 표현할 때는 조동사를 써야겠구나. 이제 이해되시죠? will 같은 경우는 차분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차분한 감정. can 같은 경우는 막 들뜬 감정이죠. 그래서 차분한 감정은 will로 표현하고 들뜬 감정은 can으로 표현하는구나. 그리고 뭐 좀 객관적인 감정의 경우는 may로 표현해요. 그래서 may가 주로 자기가 연구해 본 결과 이렇더라 라고 할 때 may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should는 뭔가 이건 자기가 잘났다는 느낌 주죠. 예. 그래서 영어의 감정표현법도 조동사로 다 할 수 있다는 거.
자, What would you like to do tonight? 오늘 밤에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can을 썼으니까 오늘 밤에 예? 행동으로 옮기자는 뜻이죠. 영화 보러 가는 행동으로 옮기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늘 밤에 뭐 하고 싶으세요? 했는데 뭐 영화 보러 가도 되겠죠? 이거는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자,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조동사에 대해서 전부 다 했어요. 더 이상 조동사 하실 거 없어요. 이제 조동사에 대해서 이것으로 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법책을 읽으면서 여기 제가 정리해 드린 거 있잖아요. 이것이 적용되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 문법책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다 엑기스가 제가 정리해 둔 이걸로 다 해결이 되면 뭐 맞는 거고, 해결이 안 되면 아닌 거죠, 그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따라오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정 선생님 좀 이해되세요? 네, 잘 이해되세요? 네, 예, 예.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한번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강재 선생님 잘 이해되십니까? 이해는 됐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what으로 다시 한번 또 넘어가겠습니다. 의문사이면서 접속사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힘든 게 문장이 길어지는 걸 학생들이 아주 어려워해요. 영어를 아주 잘하는 아이들도 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도 문장이 길어지면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핵심으로 이 접속사를 많이 가르쳐요. 접속사가 뭔지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와 동사를 연결하는 말이에요. 자,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동사와 동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동사라고 하는 개념, 이 동사가 뭐냐? 핵심은 시제가 있어야 됩니다. 시제.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현재 완료인지, 과거 완료인지, 미래 완료인지, 이런 시제가 표현돼야만 동사예요. 다른 동사같이 생겼지만 시제가 표현되지 않으면 그건 동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want가 동사잖아요, 그죠? 이 동사를 연결하는 게 what이에요. 이 동사와 tell이라고 하는 동사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즉 무엇을 네가 원하는지 나에게 말해. 원하는 것을 말해라. 원하는 것 뭔지 말해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이 정도 문장은 쉬워서 다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길어지게 되면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아무 신경 걱정하지 마시고, 접속사가 나왔다. 즉 접속사라고 하면 여기서 의문사도 접속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도 접속사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관계대명사가
명사 더하기 접속사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원래는 접속대명사인데요. 관계대명사 말씀드릴게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접속대명사예요. 근데 이제 접속사가 따로 있으니까 문법에서 이걸 관계라는 말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유담입니다만은 제가 홍보 영상에서 2500년 전 영문법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 문법은 그리스를 배우기 위해서 맨 처음 개발됐어요. 그리스 문법을 개발하면서 명사, 동사, 뭐 주격, 목적격 이런 말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게 현대 영문법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사가 명사가 될 수도 있고요. 명사가 동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명사가 형용사도 될 수 있고요. 이게 현대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정하면 변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대 영문법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이걸 적용하지 않아요. 그 영문법의 역사에서 최고 중요한 문장 하나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flying planes can be dangerous라는 문장인데요. 기존의 영문법에 따르면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비행기를 타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갖다가 구조주의 문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조주의 문법을 이게 1950년대까지 구조주의 문법이 전 세계 문법을 지배했어요. 이게 뭐 주어 나누고 동사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구조주의 문법이에요. 근데 이걸 공격한 사람이 이제 촘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1950년에 이 사람이 나이 21살 때인가 뭐 22살 때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석사 논문으로 이 구조주의 문법의 한계에 대해서 비판하고 세계적인 언어학자로 등극했어요. 그 문장이 그를 세계적인 언어학자로 등극시킨 왕자의 자리에 앉게 한 게 이 문장이에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비행기 이렇게 되면 이게 날아다니는 비행기 이게 flying이 형용사다. 꾸며주는 말이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는 것은 하게 되면 이게 동명사다. 이게 어떻게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동명사도 될 수 있고 구조주의 문법은 이걸 구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발표하면서 이 사람이 인류학 스타덤이 됐어요. 그래서 20세기 언어학, 20세기 후반기 언어학은 촘스키의 언어학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조주의 문법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고,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20대 초반에 석사 논문이에요. 초반에 이렇게 명성을 얻게 됐어요. 그 석사 논문 하나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연구를 할 거잖아요. 연구를 하면 연구를 할수록 이론이 계속 나오겠죠. 우리나라 영문학자들이 다 가서 촘스키의 이론이 발전되는 거 보고 오는 거예요. 세계 언어학은 촘스키의 이론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고요. 이게 많은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최종적인 것은 이제 처소주 영문법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좀 학문적인 것도 아시면
아주 좋아요. 간단하잖아요. 최소주의 문법이 뭐예요? 영어의 문법은 찌꼬리만 하다. 예? 거의 없어야 된다. 문법이라고 하는 게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최소주의 영문법이에요. 네. 그래서 제 이론도 마찬가지로 최소주의 영문법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 예. 좀 영어에 대해서 좀 그 언어학에 대해서 제가 뭐 간단히 한 1, 2분 만에 핵심을 다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제 이 구조적인 문법으로 몇천 년간 해왔던 게 촘스키라는 사람에 의해서 뒤집어졌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최소주의 영문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영어 문법을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유승환 원장도 그 최소주의 영문법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있다. 즉 문법의 용어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could you tell me what you wan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다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can you, could you. 차이점은 아시겠죠? 차이점. 그 다음에 please tell me what you mean. 여기 what이 있는데요. 의미하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미하는 게 뭔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could you please tell me what you mean. can you please tell me 이런 말도 쓰기는 쓰는데 그 문법책에 보니까 이거는 약간 비문법적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문법책을 다 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다 문법책에서 검증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please가 붙었으니까 공손한 말인데 공손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공손한 말은 could를 쓰는 게 더 좋아요. 왜? can은 행동해 달라고 재촉한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현재형은 재촉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죠? 재촉, 촉구의 의미라고 했죠. 그런데 과거형은 오로지 생각일 뿐입니다. 오로지 생각일 뿐이고 행동해 달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please가 붙으면 좀 공손한 말이니까 can you please 보다는 could you please tell what you mean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can you please tell what you mean 쓰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what time이라고 하는 의문사죠. 그죠? 때가 몇인지 언젠지 알려줄 수 있나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스튜어트 신데 이게 잘못했으면 she wanted to know what 내가 휴가 기간 동안 여유 있는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여기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what I was doing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에게 물었다. 그 다음에 I have no idea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왜 그런지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런지 무슨 일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이 있는데요. 명사하고 접속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what이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는 뭐뭐 하는 것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the thing which, that which, that 등과 같은 뜻이기 때문에 what의 사용법을 알아둬야 돼요. 다른 것들과의 차이점은 what이 그 문장이 중요하다는 뜻을 표현합니다. 자, 이래서 이거 주제문을 다 what으로 씁니다. 뭐 제목 같은 거 쓸 때 what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what I said is true.
내가 하는 말한 것은 사실이다. 내가 한 말은 중요하고 그건 또 사실이다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네. That's not what I meant to say. 내가 말하고자 했던 의도했던 것이 아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That's not what만 해도 돼요. 사실이 아니다.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That's not what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인 것 이런 의미가 what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I could hardly do what I wanted to do. 내가 하고 싶어하는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 정말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거의 할 수가 없었다. 정말 뭐뭐 하는 것, 진짜 뭐뭐 하는 것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what하고 the thing which, that which 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the thing which가 강조점이 없다면 그냥 사실만 표현한다면 what은 중요한 것, 사실인 것, 정말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This is what I have been looking for. 내가 정말 간절히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던 거다. 내가 간절히 기다리던 학수고대하던 거다. what을 보면서 정말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like the best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cornflake이다 이렇게 되죠. 그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what의 특별용법이 있는데요. 관계대명사 what은 뭐뭐 하는 것으로 번역하여도 앞에 문장들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들이 아주 많아요. 자, 더욱이 이 표현들이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what이 들어간 문장은 중요한 문장, 주제를 표현하는 문장이라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면 영작도 쉽고 스피킹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what을 사용해서 영어는 중요한 것, 핵심, 주제, 본질 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문을 보고 훈련해 보세요. You know what? 당신이 아는 것이 중요해서 하는 말인데, 야, 중요해서 하는 말이야. 중요한데 너 알아야 돼. 이런 뜻이죠. What is what? 하면 핵심 중에 핵심, 미래의 진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She has what it takes to get along in life. 자, what it takes 꼭 외워두세요. 가장 본질적인 것, 중요한 것, what it takes. 그 다음에 what, 네가 갖고 있는 실력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이게 실력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역량을 보여줘라. 그 다음에 what he was 돼 있는데 이때 what이 중요한 핵심적인 인격과 사고방식, 과거에 그의 핵심적인 인격이 아니다, 그의 본질적인 인격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 do what I do 이런 표현 이제 처음 보실 텐데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한다.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라는 의미가 what에 있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걸 표현할 때 what을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중요한데, 우리 그때 곡성인가요? 뭐가 중요한디 이런 거 있죠, 그죠? 뭐가 중요한디 이게 what is it?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what의 예문들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쉬운 것들이니까 그냥 get what, get what, get what
게닷으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훈련해 보시라고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보십시오. 예. You never know what you're going to get이라는 말인데요. 이거 윈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원어민이 아니면 좀 불가능합니다. 첫째, be going to가 결심하고 의지를 갖고 행동하겠다는 뜻임을 알아야 하고, 둘째는 get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며 그에 따라 당연히 생기는 결과에 도달한다는 뜻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결심하고 이루게 되는 것을 너는 결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너는 결코 알지 못한다. 네가 뭔가 하려고 해서 어떤 지점에 가게 되는데 그때 네가 당연히 누려야 될 그 결과를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천국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천국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천국의 아이들의, 이것도 정말 재밌는 영화인데, 아이가 3등을 해야 꼭 필요한 신발을 가져요. 근데 1등을 해서 더 큰 것을 받게 됐지만 얘가 웁니다. 3등 못해서 우는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아하지만 정말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 나에게 더 큰 성공이 왔을 때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을 원했던 것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덤으로 주어진 성공, 껍데기 같은, 껍데기죠. 껍데기에 껍데기에 쌓여서 진짜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게 천국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you don't ask, you don't get은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뒤에 get의 뜻을 알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한번 그 다음 페이지에 get의 뜻을 알아보십시오 되어 있는데, 제가 플래시카드에다 뜻을 써놨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영화의 주제에 대해서 좀 서로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Hello, my name is Forrest Gump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Forrest Gump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름이라는 말이 일의 핵심이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영어에 name of the game, 가장 중요한 것, 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것, 이 영화의 주제는 포레스트고, 즉 포레스트가 포하고 레스트, 휴식이잖아요. 그죠? 휴식, 안식이죠. 이 영화의 주제는 우리가 살면서 정말 휴식하는지 안식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프는 바보라는 뜻인데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바보이지, 이 영화에서는 이 바보가 성공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핵심이 그 안식과 성공이라고 하는 두 큰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포레스트 검프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문장을 보시고 이 영화의 첫 장면을 한번 보시면 하늘로부터 깃털이 바람에 의해서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바쁘게 자기 삶의 자리로 향해 출근하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이 깃털이 찾아간 곳은 어디냐 하면 주인공 검프의 흙 묻은 나이키 신발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힘들게 싸워서 승리한
나이키가 승리잖아요. 승리한 모습을 상징하는 나이키 신발에 깃털이 편안히 앉습니다. 네. 주인공은 이 깃털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자신의 여행 가방을 열어 책 속 전깃줄 위에 깃털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첫 대사가 Hello, my name is Forrest Gump. 이 대사가 영화의 주제가 포레스트고 검프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포레스트는 포레스트와 같으므로 영화의 주제 하나는 안식을 위해서라는 말이고요. 검프는 바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는 다른 삶을 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뒤에 보시면 이 영화의 주인공 검프는 모든 세상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거머쥐는 최고의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잘하는 것이라고는 뛰는 것밖에 없죠. IQ는 75 전능합니다. 근데 이 검프가 최고로 성공한 인생의 주인공, 가장 성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은 첫 번째 대사에서 나옵니다. 남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하는 마음. You want a chocolate? 나 초콜릿 좋아하는데 초콜릿 하나 드실래요? 자기 거죠,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남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검프는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된 이유라고 다음 대사가 말해줍니다. I could, 나는 먹을 수 있었어요. Eat about 약 a million, 100만 개 and have, 50만 개 of these, 이 초콜릿 150만 개를 먹을 수 있었어요. 즉 하나를 남에게 주려고 했는데, 남에게 주려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나는 150만 배의 보답으로 돌아오는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남에게 대접해라. 남에게 대접해라고 하죠. 네, 잘 대접해라고 합니다. 그게 다 우리는 뭘 이야기죠? 엄덕이 쌓여서 결국 그게 다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온다. 축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을 하죠. 네. 네. 이 마음을 어떻게 보면 검프는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검프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검프는 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있어요. 먹는 걸 아주 좋아하죠, 검프가. 근데 이 먹는 것을 남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남도 가지게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150만 배의 보답으로 돌아오는 큰 성공을 이루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원을 투자했는데 1달러를 투자했는데 150만 달러를 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성공이죠. 실은 대장동보다 더 성공한 거 아닌가요? 대장동은 뭐 기껏해야 만배잖아요. 김만배니까 만배인데 검프는 150만 배입니다. 농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프가 이 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걸 상대방도 누리게 해줘야 네가 성공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헨리 포드 같은 사람이 어땠어요? 자기가 자동차를 타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가 타고 싶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도 타고 싶을 거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동차를 살 수 있게 월급을 준 거죠. 그랬더니만 헨리 포드 자동차가 더 많이 팔렸죠. 자, 이제 역사적으로 이게 다 적용되는 성공의 원리라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디서 가르쳐 준다고요? NLP에서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이 건면성실하고 검소하면 신으로부터 부와 성공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미국인의 이상을 담은 가치관입니다. 자, 그런데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한번 비판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이러한 미국인의 이상을 실현한 인물로 영화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프는 홀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죠. 자기들만 삽니다. 가족이 어머니와 검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응아라고 하는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를 둘러싼 또 사회적 환경도 극심한 인종차별, 베트남 전쟁, 그리고 막 암살, 미국의 대통령들이 엄청나게 암살을 당하잖아요. 이 정치적인 분열, 그 다음에 히피의 반문명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뭐 마약에 쩔어 사는 거죠, 애들이. 등으로. 그래서 극도로 혼란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가족적인 불안한 환경, 또 사회적인 불안한 환경에서도 그는 스포츠 스타, 전쟁 영웅, 반전 평화 운동가, 성공한 기업인, 또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제니와의 사랑과 결혼, 그리고 정신적인 지도자 등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분간 우리가 한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인사도 하시고 또 토론도 하면서 자기의 또 개인적인 경험을 또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오늘 시간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소회의실로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 포레스트 검프를 주인공으로 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좀 같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그 서로 이야기한 걸 간단히 한 1분 정도로 정리하셔가지고 우리가 공유할 수 있게 또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모두 소회의실로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서 인사하시고 교류해 주세요. 저 소회의실 2에 참가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제가 설명이 길어가지고 좀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네, 제가 이제 좀 진행을 할 텐데요. 그 홍 선생님은 자기 소개 간단히만 해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전라북도 전주에 살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그 유튜브 스마트폰 강의도 하고 있고, 예, 지금 저희 집 그 옆에서 예. 그 초등학생, 중학생 그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예. 많이 바쁘시네요. 네, 그러니까. 아니, 예. 그리고 저는 4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고, 복이 많으십니다. 네. 이제 뭐 다 키우셨어요? 큰애가 21살이고요. 둘째가 예. 중학교 3학년, 그리고 셋째가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막내가 6살. 아이고, 이제 아직도 할 일이 많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뭐 좀 토론하면서 그래도 이 검프 영화를 이제 계속 봐가야 되잖아요. 근데 네네. 저희가 볼 때 이제 아메리칸 드림 하면 정말 뭔가 우리가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가잖아요. 가서 열심히 뭐 공부하고 또 뭐 사업하면서 성공하는 게 대부분인데, 근데 이 영화에서 건프는 그런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네.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내요. 그런 것들이 그홍 선생님 생각할 때는 어떤 그 건프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포레스트 검프 예,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영화를 봤었거든요. 그리고 예, 굉장히 저도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인데, 예. 어, 그러니까 포레스트 검프 이게 실화인지 어쩐지 그거는 제가 잘 실화는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그냥 소설입니다. 소설이에요. 예, 예, 어쨌든 제가 그 포레스트 검프의 그 영화에서 예, 굉장히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전능하고, 예. 그런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한 가지만 하잖아요. 오직 한 가지. 달리기밖에 안 합니다. 달리는 거. 예, 예, 달리는 거 그거 한 가지만 하는데 그걸로 막 일약 스타즘에 막 오르면서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 예, 예. 되는 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저도 좀 의아하기도 하고, 예,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예,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다시 예, 한번 이제 그 포레스트 검프, 예, 아까 그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교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죠. 내가 다른 강하게 사람도 갖게 하고 다른 싶어 하는 거. 사람이 원하게 그걸 해줬을 때 예, 그거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했는데, 저 그 말을 들으면서 그게 정말 맞는 말이다. 성경에서도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예, 네가 그렇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예,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성공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예, 그 말을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삶에서 나는 진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주고 있는가, 그거를 예, 봤을 때 그게 그렇게 못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순간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반성을 하게 됐어요.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내가 간절히 원하고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했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그리고 잠시만 애기들이 예, 예. 그 김명희 선생님 화면 좀 켜시고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예,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 계산하지 않고 오로지 한 가지만을 위해서 예, 온 예, 심혈을 다 기울였잖아요. 그러한 열정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을 교대라 부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 저는 이제 아이들 영어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예. 저도 뭐 유튜브 강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희 아이들도 제가 교육을 해야 되고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잠깐 유튜브하고 그런 교육에 외도를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영어 교육 예. 가르치다가. 근데 정말 그 내 아이처럼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되겠다. 예. 나는 계산하지 않고. 예. 예.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엄마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들이 했을 때 뭐 그 위에 그 뒤에 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순한 그런 걸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정말 제가 뭐 말씀드렸던 걸 이제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영화에서 이 대사 두 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검프라고 하는 인물은 자고우면하지 않아요. 옆을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해요. 예. 그게 가장 큰 원동력이에요. 이 영화의 핵심인 단어가 run이라는 말인데요. run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욕망하기 때문에 그 길로 다른 거 보지 않고 뛰어간다는 뜻이,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가 안녕 아이고 그래 엄마하고 조금 있다가 엄마가 맛있는 거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이처럼 자기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울죠. 성경을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이는 배고프면 젖을 먹을 때까지 무조건 울어요. 자기 원하는 걸 이루어야만 우는 걸 거쳐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 주어진 삶에 그 집중해가는 그 힘이 검프에게는 있는 거죠. 아마 홍 선생님한테도 그런 이제 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는 이 뒷시간에 나오게 돼요. 이제 교재에 주어져 있을 텐데 그 교재를 잘 보시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검프가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완전히 극복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다른 사람은 거치지 않는 검프의 다리가 검프의 등이 휘어져 가지고 등을 교정하기 위해서 검프에게 특수한 장치를 다리에 다는데요. 그것 때문에 검프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완전히 탈피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많은 경우 제어식이 발목을 잡아요. 제어식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뭔 일을 막 추진하려고 해도 뭐 되겠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 드냐 하면 제어식 때문에 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번 그 네 번의 수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제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네,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예. 이제 발표는 소회실 나가셔가지고 좀 홍 선생님이 약간만 정리해서 좀 해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소회의실 나가면 되나요? 예,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소외신답게 하면 되는 거예요? 티원이 안 나오네. 채원은 왜 참가하지 않은 분 나오죠? 아까부터.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성덕 선생님, 뭐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네? 재밌게 오늘 수업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몰랐던 거 많이 예, 알게 돼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예. 그 저희 이제 홍주환 선생님이 간단히 저하고 이제 토론한 내용을 발표해 주실 거고요. 또 다른 조에서는 누가 간단히 1분 정도 발표하실 겁니까? 이강재 선생님이 좀 발표해 주실래요? 저희는 정했습니다. 예, 예, 아니, 알겠습니다. 저희 제일 공부를 많이 하신 이지영 선생님께서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저 때문에 지금 정리를 전혀 못 말씀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셔가지고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주환 선생님이 한 1분 정도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예. 아이가 있어요. 예. 예. 아, 아기가 지금 어려가지고. 네, 오늘 저는 굉장히, 정말 기대 별로 안 했는데, 너무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저는 그 포레스트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 이제 잠깐 그 포레스트 검프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포레스트 검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저는 제가 느끼기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장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줄 수 있는 삶을 살 때, 나도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포레스트 검프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저를 뒤돌아봤을 때, 과연 내가 그렇게 살고 있었나? 정말 성공하고 싶은데, 예, 뒤돌아봤을 때, 아, 그렇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삶으로, 삶의 자세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포레스트 검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거는 단순하게 자기가 주어진 일에 하나밖에 한 게 없잖아요. 예, 달리기밖에 달리는 거. 없습니다. 예, 달리기 하나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정말 성실하게, 예, 그냥 자기의 시간을 다 투자하고 온 심혈을 다 기울여서 달리는 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그냥 뭐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 그냥 한 거예요. 주어졌기 네, 때문에. 그렇죠. 예, 최선을 다해서. 네. 그게 바로 그 성공의 그 원리? 예, 맞습니다.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만 더 이제 말씀드리면, 그러면 검프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실 겁니다. 건프의 정신 구조가 왜 그렇게 됐는지. 정말 우리가 성공하려면 그냥 이런 말을 하죠. 재주가 많은 사람은 성공 못한다고 해요. 팔방미인은 성공을 못한대요. 왜? 여러 가지 잘하니까. 그런데 하나밖에 못하는 사람은 다 성공을 한대요. 건프가 그런 거죠. 근데 그 하나를 잘하는데 그걸 내가 정말 다른 눈 안 팔고 그게 집중해서 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뭔지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홍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주가 또 발표를 좀 해주십시오. 편하게 발표해 주세요. 이광재 선생님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예. 그 아까 발표할 때 그 우리 성덕 씨하고 어제 이제 이거 신청을 해서 조금 오히려 많은 이제 설명을 듣고 또 우리 홍주환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포레스트 검프에 관련된 얘기 이런 이제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제 경험에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저는 뭐 이제 제 1에서 이제 은퇴해서 이제 제 2의 삶을 살고 있긴 한데, 목표했던 일을 사실은 이룰 수 없었어요. 이룰 수 없었는데, 그게 불행한 거냐, 이제 제 2의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또 그렇지만은 않더라 하는 것을 요즘 이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그 포레스트 검프가 얘기했던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1등을 준 게 아니고 사실은 3등을 해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런 것과 이 상통했던 맞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아직 그 영화도 이제 보진 못했고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해서 다음 토론회 때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표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이지영 씨가 20대 때 이 영화를 보고 벌써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제가 양보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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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그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행복감 이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포레스트 검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레스트가 성공했다고 행복감을 느끼지는 않아요. 즉 성공이라고 하는 거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똑같은 걸로 등가물로 생각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그 일을 내가 이뤘을 따름이에요. 그리고 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재주 가지고 이뤘을 따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성공에 도취되거나 그 성공의 어떤 과실을 열매를 독점해야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광재 선생님도 이걸 통해서 뭐 이제 은퇴하셨고 또 제2의 일을 준비하시는데 정말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크게 그림을 한번 그리는 계기가 됐으면 바랍니다. 또 성덕 선생님도 감사드리고요. 이지영 선생님, 홍주환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뭐 인원이 적더라도 뭐 계속 할 거고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뭐 참여하실 수 있게 또 초대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또 그 여기에 있는 내용들 특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해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 실력을 완벽하게 갖추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3번 더 남았는데요. 이 3번 동안 어쨌든 영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어휘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어휘력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어휘를 만들기 위해서, 문장을 만들기 위한 그 방법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걸로 다 갖추었으면 해요. 지난번 수업 자료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좀 참조해 보시고, 실은 거의 끝났어요. 영어 공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그걸 사실은 몇 번씩 좀 더 트레이닝만 하면 돼요. 지금 아직 핵심적인 걸로 테이크를 아직 안 했는데요. 테이크하고 메이크 정도 하게 되면 이제 영어의 큰 틀은 다 이해하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문법이 끝난 거예요.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